안녕하세요. 비법천사 신현주 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학생들이 영어 문장을 독해를 할 때 하는 고민, 같은 문장을 맴돌아요? 아니면 한 문장을 여러 번 봐야 해석이 돼요. 자, 그 고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공유합니다. Are you ready? Go! 졸려? 한국 사람들이 독해를 할 때 보면 문장을 한 번에 해석하는 것보다는 전체 문장을 한번 보게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해석을 시작해요. 그러고도 좀 모르겠으면 한 번 더 보죠. 그래서 같은 문장을 한 번의 해석이 아니라 두어 번을 맴돌면서 해석하는 습관들이 있답니다. 그 습관 때문에 알게 모르게 많은 문장들에 낭비되는 시간들이 있어서 나중에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그 이유는 우리말의 어순과 영어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영어의 어순은 예를 들어 I love you 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어순으로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자, 먼저 주어 온 건 좋았어요. 그러나 동사가 아닌 목적어가 왔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동사가 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사실 이렇게 짧은 문장에서도 다르지만 문장이 길어지면은 그 어순의 차이는 훨씬 많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해석한다 하면은 나는 뉴욕에서 휴가 동안 그를 만났어. 사실 이거는 번역행위지 시간을 너무 소비하는 거죠. 자, 독해는 나 혼자만 알아두면 되잖아요. 남한테 알리는 아름다운 번역은 하나의 창작의 분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독해할 때는 영어 어순 그대로 나는 만났다. 그를 뉴욕에서 휴가 동안 이렇게 이어나가는 식으로 독해를 하셔야 돼요. 자,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말은 모든 수식어를 중간에 집어넣고 문장 맨 끝에 동사가 온다는 거죠. 근데 영어는 처음부터 동사가 튀어나오니까 봤던 동사 제껴놓고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챙기느라고 전체 문장을 보게 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오케이? 이제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책이 아니에요. 바로 그 언어를 쓰는 그 네이티브 스피커, 그 원어민을 롤모델로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원어민들은 그 독해를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할까요? 문장을 여러 번 보면서 과연 하고 있을까요? No, 아니죠. 당연히 글자가 쓰여진 순서대로 그들의 눈동자가 돌아가는 순서대로 그 문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Korean Native Speaker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국어 문장을 볼 때는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순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도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직독직해라는 이제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독직해가 돼야 나중에 스피킹이나 청취로 갈 때도 직청직해로 이어지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독해 시작은 직독직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장을 볼 때 미리 여러 단어를 보지 마시고요. 한눈에 들어오는 두어 단어 정도를 먼저 보세요. 그때 포인트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content words라는 내용어, content words, 내용어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 네 가지를 나타내는 말인데 영어의 대부분의 문장의 뜻은 이 명동형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외에 조동사라든가 비동사라든가 대명사라든가 전치사라든가 접속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내용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문법적 기능을 하는 단어라고 해서
기능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기능어, function words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해를 빨리 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내용어를 빨리 인식해서 그 단어를 탁탁 해석해서 나가는 게 중요한 기술이기도 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좀 더 긴 문장을 가지고 직독직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문장을 한번 보시고 제가 가르쳐준 대로 내용어 위주로 한번 직독직해를 해보세요. 참 잘했어요.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Rose's Bistro. 로즈의 식당은 close. 문을 닫을 겁니다. Next month. 다음 달에. Due to. 자, 여기서 전치사는요, 내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해석하지 마시고요. 전치사가 생긴 이유는 이제 명사를 늘리기 위해서 전치사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명사 끝에 붙이는 조사 역할을 해요. 우리말에서는 먼저 봐놓고 명사 끝에 붙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갖고 있으세요. Escalating, 증가하는. Operating, 운영. Expenses, 비용. 증가하는 운영, 비용 때문에 이렇게 끝에 붙이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로즈의 식당은 문을 닫을 겁니다. 다음 달에 증가하는 운영비 때문에. 쉽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더 긴 문장으로 직독직을 해볼게요. 문장이 길어진 이유는 이제 접속사가 붙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붙고 관계대명사가 계속 붙어서 문장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된 문장은 이제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접속사는요, 동사의 끝에 붙인 조사라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더 쉬울 수 있어요. 오케이? 문장 한번 보시고 연습해 보세요.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When you, 당신이 evaluate, 그러면 평가할 때 이렇게 붙이죠. Employee, 그러면 직원들을. You should, 그죠? 당신은 조동사가 나왔는데요. 조동사도 동사에 기생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숙주에 붙여서 해석을 해주세요. 동사부터 해석하고 끝에 붙이겠습니다. 자, strictly, 엄격하게 따라야 합니다. 오케이. practical, 실질적인. performance 하면은 실적. criteria, 기준을. criteria 하면 standard, 기준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무슨 뜻이냐? 당신은 평가할 때 직원들을 당신은 엄격하게 따라야 합니다. 실질적인 실적 기준을. 이렇게 읽으면서 쭉쭉쭉쭉 해석되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직독직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어, 그 단어의 뜻들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휘력도 같이 보강을 하면서 직독직해 훈련을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붙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고급 단계로 가는 독해 실력자가 되고 싶다면 한국말로 이렇게 영어 문장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하셔서 몸 안에 데이터로 축적을 시키세요. 그러면 영어 문장을 볼 때 많이 경험치가 있는 문장들은 한국말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무슨 뜻인지 의미를 파악하게 되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단계예요. 오케이? 마치 우리가 Good morning, I love you, How are you? 이런 문장들을 더 이상 한국말을 해석하고서 알아듣지 않잖아요. 뭐 좋은 아침, 사랑해,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런 말을 듣게 되면 I love you 그러면 뭐 so do I, 기분 좋아지고 Good morning 그러면 Good morning 하게 되고 How are you 그러면 정국민 I'm fine, thank you 하잖아요. 그렇죠? 경험치를 쌓는 거, 문장에 대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I love you. 자, 다음에 또 봐요. Bye. 럭키예요. Her name is Lucky. Okay?